이게 월 매출 나온 거예요. 아, 1억 5천. 8월달 같은 경우도 코로나 맥시멈인데 1억 5천 나왔잖아요. 2호점이 1억이었네요. 네. 그때부터는 업무를 분담을 많이 하고 직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았어요. 1호점이 16명 있어요. 원래 더 많았어요. 원래 한 35명 정도 됐어요, 합쳐서. 돈도 또 많이 버시는 사장님 모습 옆에서 보니까 뭔가 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돈 모으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연예인 지망생이에요. 자, 그러면 댄스 한번 볼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실 예정이세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차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10개월 이렇게. 맛있. 주방에 면 하나요? 예. 이거 좀 봐줘. 원래 불 안 켜고 이렇게. 네, 혼자 있으니까. 아. 이 무슨 약 드시는 건가요? 갑상선 질환이 생겨가지고 갑상선 약 먹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원래 이렇게 일찍 안 나가는데 족발 좀 테스트할 게 있어가지고 직원들 오픈할 때 같이 가서 좀 봐주려고. 사장님, 족발 장사는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운영한 거는 4년 다 돼가고요. 창업하기 전에 준비한 게 한 2년 조금 넘어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족발 한 거. 회사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족발집을 어떻게 하다가 창업하게 되셨어요? 고참 분들 보면 이제 한 40대 중반 되면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좀 흔들흔들 거려요. 회사에서 이제 제대로 된 대우나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빠르면 40대 초반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한 60, 70까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저도 애들 둘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늦게까지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윗분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50, 60까지 회사를 다녀서는 애들을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도중에 그만두고 나가셔서 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냐면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그렇다고 뭐 자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퇴직금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되고 급여 뭐 한 3, 400 네. 되니까 뭐 10년 해봤자 3, 4천이거든요. 20년 해도 1억이 안 돼요. 뭐 대출 암만 받고 해도 구멍가게 하나 차리기 힘들거든요. 뭐 자금도 부족하지, 경험도 네. 없지.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바로 나가가지고 가게를 차리면 지금까지 쭉 평생 장사만 하신 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네요. 없죠. 지금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준비를 그 전에 착실히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쪽 계통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신 분들인데 그럼 다시 또 회사로 돌아오시는 분들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는 더 이제 회사 내에서 입지가 줄어들죠. 그때가 32살이었거든요. 그때 애가 둘이 있었는데 지금 나가서 뭐 좀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실패해도 아직 젊으니까 투잡을 하던 쓰리잡을 하던 뭐 회사 월급 못 벌겠냐 그런 생각으로 나왔죠. 제 나이 또래 직장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업종 선택할 때 제일 고민 많이 한 게 근데 내가 성공했을 때 오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가 하나 잘 되면 유사업체가 근처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높은 걸 좀 찾았어요. 남들이 쉽게 못 따라하는, 못 덤비는.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매장이 2개인데 지금은 2호점 가고 있고요. 제가 1, 2호점 왔다 갔다 해요. 직원들 이제 오픈하는 거 잠깐 도와줬다가 오늘 금요일이라 또 1호점이 바쁘거든요. 1호점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들고 들어가신 건 뭔가요? 족발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족발이 부족한 상황이라 제주도에서 공수받아가지고 좀 제주도 족발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테스트 좀 해보려고 오늘 일찍 나온 거예요. 화장실 되게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제가 1호점이 좁다 보니까 화장실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2호점 차릴 때 욕심을 많이 냈죠. 냉동 창고도 만드신 거예요? 네. 족발은 이
이 냉동창고가 필수예요. 사장님 1호점, 2호점 매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호점이 네. 월 매출로 평균 한 1억 5천 나오고요. 2호점은 한 9천에서 1억 사이. 2호점은 더 욕심을 내고 차렸는데 이제 오픈 시기가 코로나 한국판이다 보니까 쉽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시는데 저한테 출연 신청하셨잖아요. 네. 신청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장사 잘 되고 있긴 한데 준비 과정에서도 힘든 게 되게 많았고, 근데 후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족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올라오는 창업 예정자들 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잘 돼도 힘들고 잘 되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대충 차리면 이 정도 팔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쉽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업종 선택부터 준비 과정이 좀 열심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얘기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족발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아예 없었죠. 예,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예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족발집 직원으로 그냥 일단 먼저 들어갔고요. 이제 설거지부터 배웠고 총 창업 기간이 2년 걸렸어요. 준비하는 게. 근데 2년 동안 3군데서 정식 근무를 했고 한 군데 그만두고 다음 직장 가기 전에 공백이 며칠씩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족발집 가서 일도 해보고 아, 일당으로. 네, 일당으로 해보고 제가 직원으로 일할 때는 주 6일 12시간 근무였거든요. 네. 하루 쉬잖아요. 그 쉬는 날 이제 파출로 족발집 일하러 가고 그 파출을 못 구한 날은 전국에 좀 유명한 족발집들 찾아가서 좀 먹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씩 나갔던 족발집까지 치면 한 10몇 군데서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출 나간 것도 그 일당도 일당이지만 여러 족발집을 좀 환경을 보고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잘 되는 집이든 안 되는 집이든 뭔가 그 집만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고 제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창업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족발 좀 볼게요. 고깃집들이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잖아요. 삼겹살집이 영업을 못 해요. 족발 때문에 돼지를 잡진 않거든요. 맞네요. 아, 그렇네요. 네. 삼겹살집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에 족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근데 또 반대로 홀 영업들을 못 하니까 족발같이 배달하는 음식점들은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족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도 2배로 뛰고요. 물건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족발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지금 또 2.5단계에서 9시까지 못 하잖아요. 이제 모자랄 거를 대비해서 좀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그런 유통이 육지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육지가 좀 모자라더라도 네. 제주도는 물량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업체 지금 수송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제주도 거를 받은 거 오늘 테스트 해봐서 괜찮으면 이제 제주도 거 좀 쓰려고요? 네, 어. 조금씩 써보려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네. 이제 족발 하려고 준비할 때 이제 족발집 직원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근무 시간이 길긴 길었어요. 주 6일 네. 하루 12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하루는 쉬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그게 진짜 힘든 건 줄 알았거든요. 내 가게를 차려보니까 그건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또 차리자마자 말도 안 되게 잘 됐어요, 가게가. 남들은 막 오픈빨이라 그랬는데 근데 매달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점이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고 네. 그때 사람 막 뽑아놔도 막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아. 직원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 사장님은 다 할 줄 아는데 직원들이 못하니까 사장님은 사장님 일도 해야 되고 직원도 가르쳐야 되니까 직원 가르치고 지시하고 더 힘들었겠네요. 네. 네.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체계화돼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지만 그때는 저 혼자 다 해야 됐거든요. 아. 그렇다고 매출이 적은 게 아니었어요. 음. 오픈하자마자 한 1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첫 달 매출이 8,800인가 그랬고 1호점이요? 네. 네. 두 번째 달에 9,000 넘고 한 네 번째 달인가부터 1억이 계속 넘어가고 와. 그 매달 늘더니 지금 막 1억 5천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계속 그렇게 4년에 걸쳐서 우상향 하듯이 주식하듯이 막 우상향 하듯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매출이. 네. 직원할 때는 하루라도 쉬었는데 네. 그때는 12시 반부터 저희가 족발을 준비하는데 10시에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족발 삶고 장사 막 미친 듯이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 1시 반에 가게를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하면 퇴근해야 되는데 맞아요. 혼자 다 메뉴 빼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이니까 소스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 못 하는 거예요. 혼자 다 썰고 막국수 삶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영업 마감하면 새벽 4, 5시까지 소스 만들고 반찬 만들고. 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네요. 영업 안 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5시간? 짧아야 15시간? 그래서 새벽 5시쯤 집에 들어가서 10시쯤 나와서 또 그거 반복하고 그거를 2년을 했어요. 갑상선 약 드신 게 2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막 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한증증이라고 걸렸는데 이 병이 가만히 있어도 신장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가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막 반년 만에 10몇 킬로가 빠지고 약을 계속 먹긴 해야 되지만 수치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직원 생활 2년, 가게 운영 2년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오랫동안
돈 벌고 싶어서 회사 나와서 차린 건데 이러다가는 내가 몇 년 못하고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업무를 분담을 많이 하고 직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았어요. 지금 여기 2호점은 직원이 몇 명인가요? 2호점이 14명 정도 되고요. 1호점이 16명 있어요. 원래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바생들이 조금 준 거거든요. 원래 한 35명 정도 됐어요, 합쳐서. 보통 식당들은 다 멀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방 직원이면 전화도 받고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좀 다 분업화돼서 좀 직원들도 제가 직원 생활했을 때보다는 좀 업무 강도도 좀 낮춰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한 파트에 한 명씩 다 꽂혀 있는 건가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예. 안 나와도 돼요. 인력상으로는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가게에 대한 애착도 크고 성격상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와서 직원 지휘도 하고 할 게 없으면 그냥 청소해요.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매일 출근하긴 하는데 하루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커피도 마실 시간이 있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신 거네요. 네, 이제 사장님이 정말 힘들게 일해봤고 하니까 이제는 직원들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것도 있는 거네요. 이게 음식점을 하면요, 보통 음식점 사장님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질 않아요. 제가 직원 생활을 해봤잖아요. 오래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2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루밖에 안 쉬고 뭐 남들 쉴 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오래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에 비해서는 시간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혼자 다 하던 거 좀 분업화도 시켜주고 한 명 더 뽑아서 뭐 그렇게 해서 직원들 업무 강도를 좀 줄여주니까 근속 연수가 길어지더라고요. 예. 정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점에 정직원이 6명 있거든요. 제일 짧게 한 애가 1년 반이고요. 한 절반 이상은 3년씩 했어요 지금. 파트타임도 올해 안에는 지금 3년 다 돼가고요. 파트타임이요? 음식점이 명절이나 여름휴가 같은 거 잘 안 주거든요. 그래도 가장으로서 근무를 오래 하려면 휴가도 좀 가고 명절에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에 아예 3일분 닫아버리고요. 네. 앞뒤로 교대로 쉬게 해서 4일씩 쉬게 해요, 명절에. 여름휴가도 4일씩 주고요. 회사에 비해서는 충분하진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주 5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오래 일하니까. 이게 빨리 그만두면 네. 신입 구해놓으면 또 걔가 능숙하게 할 때까지 반년 이상 걸려요. 근데 다른 집들은 반년 이상 걸려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니까 사장님들이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게를 확장을 못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매출이 나와주니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커지니까 그거를 좀 나누면 네. 직원도 많이 뽑을 수 있고 하거든요. 족발집이 지금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그 족발집 장사가 잘 되는 게 맛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서비스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게를 창업해야 됐잖아요. 네. 준비하고 이제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집 가보면 되게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고요. 되게 맛없는데 장사가 막 줄 서서 먹고 그런 데도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잘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다 갖다 놨어요.